세 번째 챕터에서는 스케일업과 아웃 그리고 CRUD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먼저 스케일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업은 서버의 자체 성능을 증가시켜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리소스를 붙여서 서버의 용량을 키우거나 서버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것도 스케일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자체를 고성능 모델로 변경하거나 고가의 장비로 이동하는 것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수직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케일업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확장성 한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한계 때문에 성능 그리고 용량 확장에 대한 제한이 걸려 새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케일 아웃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서버와 같거나 비슷한 사양의 서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버의 가상화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케이스 내에서 가상적으로 복수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데이터가 저장 가능하며 장비 확장이 간단하며 수평 스케일이라고 불립니다. 몽고DB의 샤딩 기능이 스케일 아웃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 구조의 단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어 증가에 따른 대역폭이 증가해 지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대수가 늘어날수록 관리의 편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설계 및 구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성 시 분산 처리 환경에 대한 구성이 미흡하였다면 설계 및 구현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렬화로 인해 단열 처리가 어려우며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대역폭,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가 늘어남에 따라 바뀌는 성능 변화가 일정치 않은 비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스케일아웃은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업과 아웃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스케일업은 서버의 자체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담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아웃은 기존의 서버와 같거나 비슷한 사양의 서버 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 가능하고 장비 확장이 간단하지만 설계 구현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스케일아웃 구조로 몽고DB의 샤딩이 존재합니다. CRUD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RUD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 기능을 묶어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입력, 조회, 수정, 삭제인데 몽고DB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고DB에서 제공하는 CRUD 명령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명령어는 save 또는 insert입니다. 이때 뒤에 오는 매개 변수는 생성하고자 하는 도큐먼트 자체, 즉 JSON 개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드할 때 쓰는 명령어는 find 명령어입니다. find 명령어는 그 안에 검색 조건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도큐먼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회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update, 즉 데이터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는 update라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는 remove 명령어입니다. remove 명령어는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원하는 도큐먼트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몽고DB의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할 때에 insert 또는 save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sert 명령으로 데이터를 삽입할 때 RDBMS는 테이블에 정해져 있는 스키마 형태에 맞춰서 저장을 해야 하지만 몽고DB는 스키마에 연관되지 않고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을 할 때 콜렉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nsert 명령어는 새로운 콜렉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제를 보면 선택된 DB에다가 users라는 컬렉션을 저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users라는 컬렉션이 없으면 그 컬렉션을 새로 만든 다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회할 때는 db. 현재 선택된 dbusers라는 컬렉션을 선택을 하고 find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insert를 이용해 두 개의 도큐먼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장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 개의 도큐멘트가 두 개의 서브 도큐멘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장 방식은 name이라는 필드를 가지는 두 개의 도큐멘트로 인식해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몽고DB가 JSON 포맷을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포맷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insert를 실행하고 find 명령어로 확인을 하게 보면 각각 name의 값을 가진 두 개의 데이터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때에는 upda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먼저 변경할 도큐멘트를 검색하여 수정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경하는 내용 중에 $set 옵션이 없다면 기존 도큐멘트를 통째로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샘플 데이터를 통해 수정하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도큐멘트를 인서트를 통해 넣어줍니다. 자니와 수라는 사용자 이름이 들어있는 두 개의 도큐멘트를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각각 languages라는 키에 배열값으로 루비와 C, 스칼라와 리습을 정해줘 주겠습니다. 그래서 find 명령을 통해 조회를 해보면 두 개의 도큐멘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를 찾아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JSON 형태의 객체로 취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새로 입력한 JSON의 내용으로 변경을 하라는 뜻입니다. 즉, _id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한꺼번에 뒤쪽에 있는 도큐멘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우선 잔이라는 도큐멘트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이름이 캐시 그리고 languages는 English라는 형태로 도큐멘트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find로 확인해 보면 잔이 대신 변경된 캐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삭제하는 명령어를 살펴보면 remove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있는 도큐멘트 내용 중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remove에 검색 조건을 넣어주면 해당 조건의 도큐멘트를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입력되어 있는 두 개의 도큐멘트 중에 네이밍, 수인 도큐멘트를 찾아서 삭제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find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users라는 컬렉션 안에는 이제 수가 포함되어 있는 도큐멘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고 전체를 다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remove 명령 뒤에 매개 변수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users라는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큐멘트를 다 삭제해 주게 됩니다. 다만 users라는 컬렉션 자체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카운터는 0이지만 users라는 컬렉션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move all을 해주시면 find 했을 때 나오는 도큐멘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find 명령을 이용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명령어 뒤에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find all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할 때 쓰는 것이고요. 특정 데이터만 조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find 명령 뒤에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몽고DB에서 사용되는 모든 명령들은 매개 변수를 다 JSON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find 명령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find 명령어는 name 값을 0으로 처리해서 name 필드를 빼고 반환하도록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id 필드와 languages 필드만 쿼리 결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id 필드는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find 명령어에서 첫 번째 명령어처럼 id 필드 값을 0으로 처리하게 되면 id 필드만을 제외한
나머지 매개 변수 값만 조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몽고DB의 CRUD, 입력과 수정, 삭제,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몽고DB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테이블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컬렉션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몽고DB의 수정은 업데이트 명령으로 도큐멘트 전체를 변경하는 것과 도큐멘트 내 임의의 필드까지만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챕터 3에서는 스케일업과 아웃 그리고 CRUD의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파인드 4가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몽고DB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맥스게이지4 몽고DB 제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몽고DB의 인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란 DB에 인서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namejohn이라는 도큐멘트를 저장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서트한 데이터를 find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회할 때 dbusers라는 컬렉션을 선택하고 find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요. 인서트했던 한 건의 도큐멘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도큐멘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값은 naming math, naming rara를 컴마를 사용해서 저장을 할 텐데요. 여기서 저장되는 방식은 name이라는 필드를 가지는 두 개의 도큐멘트로 인식하여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결과값을 find 명령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큐멘트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두 개의 도큐멘트를 샘플 데이터로 인서트 해줄 텐데요. 먼저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인서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로 수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랭귀지스라는 키의 별값, 루비와 C 그리고 스칼라와 리습을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는지 find 명령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도큐멘트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제 업데이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를 찾아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JSON 형태의 객체로 취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캐시로 그리고 랭귀지스는 잉글리시라는 형태로 도큐멘트를 변경을 하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ind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 잔이 대신 캐시 그리고 랭귀지는 잉글리시라는 형태로 도큐멘트가 변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삭제하는 명령어를 살펴보면 remove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remove 명령어를 사용해서 수라는 도큐멘트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도큐멘트 내용 중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처럼 수를 지정을 했고요. 자, find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로 확인해 보면 users라는 컬렉션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수라는 도큐멘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삭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고 전체를 다 삭제하고 싶다고 한다면 remove 명령 뒤에 매개 변수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사용해서 5를 사용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find 명령어로 도큐멘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의 도큐멘트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remove 5를 사용해서 전체 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remove 5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find 명령어로 도큐멘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remove 5를 사용하게 되면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큐멘트를 다 삭제해 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find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find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users.find 고요. 네, 두 개의 도큐멘트가 보이는데요. 이처럼 find 명령어 뒤에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find all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제 조건을 줘서 find 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네이밍 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 명령어에 뒤에 name 수를 지정해 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데이터만 조회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find 명령어 다음에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